183쪽에 등기간이 나오고 등기간은 1월달에 한 것으로 대체를 하고 거기 2번에 보시면 등기간의 업무 처리 제한 나옵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이고. 갑이라는 분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공정해야 돼요.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등기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리가 많이 개입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 갑과 을은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즉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등기관이라는 겁니다. 지가 자기에게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는 이 갑과 등기관 간이 배우자 관계일 때 이때도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친족일 때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우자 등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는 배우자 등 이었던 관계에도 이때도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있겠죠? 옛날 배우자. 그렇죠? 현재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면적을 한 100제곱미터인데 공을 하나 더 붙일 수 있겠죠?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데 과거의 배우자였다면 공을 하나 더 빼버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등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었던 자 관계에서는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칙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신청이 됐고 이 신청한 바에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때는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다면 뭐 갖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따가 다시 할 텐데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면 그때는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예외는 있을 겁니다. 예외. 이 예외는 뭐냐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배우자 등의 관계가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2명이 참여를 하고 참여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때는 등기를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를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배우자 등의 관계가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고 참여 조서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참여 조서에는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고 참여 조서가 작성이 될 때 한해서 이때만큼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자라는 이 요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증인은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자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자신의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중마고입니다. 걔한테 부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자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 뭐 예전에는 가끔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거기 책을 보시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 요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을 배우자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일 때는 그때는 등기의 진정성 또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고 참여 주소가 작성이 된다면 이때 안에서 예외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 등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그렇죠. 옛날 배우자, 옛날 사촌, 그때는 더 열받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때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명날인은 무슨 뜻입니까?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름을 쓰고 기명, 이름을 쓰고 기명,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서명은 뭡니까? 사인 얘기하는 거죠. 사인. 거기 보시면 3번이 중요한데요. 등기관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참여인 없이 등기를 행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란 얘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나오는데요. 등기부는 대부분 설명을 했었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구분건물 등기부의 양식 이런 게 나오죠.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프린트 핏입니다. 프린트. 등기법 첫 번째 프린트입니다. 11쪽쯤에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보실 건데요. 요거는 아파트고요. 레미안 아파트 1001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여기는 202호쯤 될 테고, 여기는 303호쯤 될 겁니다. 이때 요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를. 네? 구분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를 얘기할 때 구분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1동 건물이 9개로 구분되어 있죠. 이때 하나를 구분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9개의 구분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유부분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의 소유자가, 즉 구분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전유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유부분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가 전유부분입니다. 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즉 공용 부분을 뺀 부분이 전유부분이 돼요. 그러면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분건물. 그렇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기 전 단계가 구분건물, 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건물을 분해를 해보면 둘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유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유부분을 보시면 면적이 따로 특정되겠습니까? 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그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렇죠.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물론 이 면적은 전유 부분의 면적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합니까? 네,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갑구도 있을 겁니다. 구분 수익권자가 저당 잡힐 수 있습니까? 돈을 빌리고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겠죠. 따라서 수익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또한 이 건물 안에는 공용 부분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 될 겁니다. 이를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사특별법에서 집합건물법 공부하셨습니까? 네? 민사특별법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부하신 적 있죠? 네, 그거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누자면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을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졌죠.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303호 앞에 복도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303호 앞에 이 복도는 303호 소유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303호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303호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표제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표제부가 없다면 갑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기록이 없습니다. 표제부도 존재하지 않고 갑구도 존재하지 않고 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면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이나 아파트 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아파트 관리 규약의 공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규약에 대해 공증을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공증을 받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규약이나 공증을 받은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약상 공용 부분 뭐가 있느냐면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건물이 2층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1층은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이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뭡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있겠죠. 따라서 표제부가 있는 것이고 갑구, 을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따라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됩니까? 면적이 특정이 됩니다.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면적도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합니까? 네. 규약상 공용 부분의 소유권자 누굽니까? 관리소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의 소유자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다 같이, 전원이 다 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그 별도의 소유자 없어요. 노인장도 별도의 소유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자 전원이 무조건 소유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유자를 기록하는 갑구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갑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민법에서 출제가 단골로 이루어지는 게 나오는데요. 뭐냐면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사용하자고 정했다는 그 뜻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뜻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다가 기록해야 될까요? 표제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갑굴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취지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당연히 표제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왜? 표제부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네. 여간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표제부만. 네, 이 정도 보시고요. 여기에 이것도 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인 토지죠. 맞습니까? 따라서 토지등기부가 따로 존재할 겁니다. 토지등기부가 따로 존재할 겁니다. 이거는 레미안 아파트고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이 303호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분건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건물, 전체를 얘기할 땐 집합건물. 그래서 구분건물에서 공용 부분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전유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등기부를 지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의 등기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1001동 자체가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1001동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1001동에 대해서는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표제부가 있습니다. 1001동 자체에 대한 표제부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 있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 없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구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동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규약성 공용 부분이 있겠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존재합니까? 여기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제부 존재합니다. 갑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갑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을구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1호 보겠습니다. 101호 여기 면적이 특정됩니까? 전유 부분이 특정될 수 있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표제부 존재합니다. 소유권자 따로 있습니까? 구분 소유권자 있죠. 구분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부도 존재할 겁니다. 저당 잡을 수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은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존재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존재합니다. 102호 가겠습니다. 102호 가겠습니다. 표제부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갑구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을구도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3호까지 가겠습니다. 표제부 있습니까? 표제부 있을 겁니다. 갑구는요? 있을 겁니다. 을구도 있을 겁니다. 이 중간에 103호부터 302호까지도 다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저천일동 등기부입니다. 천일동 등기부예요. 즉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이 자체가 집합건물 등기부예요. 동시에 303호 등기부입니다. 303호 등기부예요. 그렇죠? 303호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3호 등기부입니다. 즉 구분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집합건물 등기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얘기합니다. 303호 등기부도 이거고 천일동 등기부도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 더. 이 표제부는 이게 다 표제부가 될 텐데요. 이 표제부는 반드시 예외 없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표제부만큼은 이 보호전 등기할 때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둘로 나눠집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라고 얘기합니다. 대자는 기초 대자예요. 그런데 이 대지 여기 303호를 구분건물이라고 얘기했죠.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분소유권. 그렇죠?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구분소유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권법에 의해서 이 구분소유권자는 반드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소유권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도 대지 사용권이 되고요.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이 되고 전세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고 임차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빠집니까? 지역권은 빠집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등기법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 권리만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99%는 다 이거일 겁니다. 대부분은 소유권이 대부분이고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또한 우리 민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대지사용권이 있는데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도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대지사용권이에요.
이 점유사용권은 점유권의 일종인데요.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점유권을 등기합니까? 안 하죠? 이거는 등기가 가능한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여하간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지사용권은 이 4가지 권리인데 이 4가지 권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습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습니까?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가 있을 텐데요.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부도 있을 테고 월부도 있을 겁니다. 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당연히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갑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월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같이 갖는 권리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분의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이 지분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합니다. 이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대지사용권은 값이 얼만큼 갖겠습니까?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소유권, 이전, 값, 9분의 1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이 이러한 권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상권, 이전, 값, 9분의 1 이렇게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대지사용권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런데 이 대지사용권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이 토지에 대한 권리라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눈다고 했죠. 위쪽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아래쪽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바로 천일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할 겁니다.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그러면 이 천일동 전체와 대응하는 이 토지는 이것 전체일 겁니다. 맞습니까? 이 전체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 303호를 보시면 303호 표제부에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공용 부분은 빠진다는 겁니다.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또한 이 303호 이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지사용권이라고 그랬죠. 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그런데 여기에 대지사용권이 기록이 되게 되면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립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록되는 등기가 뭐냐면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등기.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를 대지사용권,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게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로 어디에 등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일 때는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건물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여기 요 권리에 관한 내용 요것이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기록되기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되기 전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소유권 보존이 A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갑. 아니야, 그냥 갑을로 하죠. 갑에서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303호에 대한 권리가 갑에서 을로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권법에 의해서 요 303호에 대한 권리를 갑이 을에게 넘길 때는 이 대지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넘겨야 됩니다. 이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구분소유권자는 반드시 건물을 소유할 때 대지사용권도 같이 소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갑이 303호를 을에게 넘기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갑은 을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겼을 때 여기에 대한 요 대지사용권도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는지 참 궁금한데 되셨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등기가 되면 9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면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길 때 이것도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건물에 관한 내용을 이전 등기할 때 대지권도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등기부에서 별도로 이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겠죠. 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기면 이것도 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권리도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은 구분 건물과 일체적으로 공시가 된다고 해서 대지권의 일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따로 이렇게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다 공시해야 됩니다. 이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원래는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303호를 갑이 을에게 넘길 때 여기서도 9분의 1을 갑이 을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따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리가 여기에 등기가 돼버리면 이 303호와 이 9분의 1은 같이 이걸로 공시가 됩니다. 같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9분의 1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그러면 9분의 1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지의 등기가 바로 대지권 취지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여기다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요? 대지권 등기. 여기다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용어의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여기다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여기다 하는 등기가 대지권 취지의 등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303호와 대지권이 이걸로 같이 공시가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이걸로 공시가 되니까 그 취지의 등기를 여기다 한다고 그랬죠?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신청,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직권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신청, 대지권 지위 등기는 직권. 되셨나요? 네. 요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텐데요.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프린트에 레미안 아파트 1001동이 나와 있고 101호부터 303호까지 나와 있죠. 우측을 보시면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나오는데 이 건물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이면서 동시에 구분건물 등기부가 될 겁니다. 먼저 1001동을 보시면 표제부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갑굴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001동 자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이 표제부는 상단부와 하단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하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합니다. 1001동은 그렇고요. 표제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101호를 보시면 101호는 표제부가 존재하고 갑굴구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굴구가 다 존재합니다. 이 전유 부분도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도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303호까지 이제 표제부, 갑굴구가 다 존재할 텐데요. 303호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는 뭐가 기록됩니까?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따로 작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한동 건물의 표제부, 1001동 표제부를 확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등기사항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제가 그려놨죠. 1001동 표제부를 확대했습니다. 상단부는 뭐를 기록한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뭐를 기록한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맨 앞에는 표제부니까 표시 번호가 들어올 테고요. 두 번째는 접수 날짜, 접수 연도, 접수월,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접수 연원일을 기록해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접수번호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번호는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순위 확정의 효력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갖고 우열을 판단하고 서로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갖고 우열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 접수번호의 기능이 뭐냐면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그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접수번호예요.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접수 연도, 월, 일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건물이니까 소재, 대지 지번이 나올 겁니다. 소재, 대지 지번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이 나와야 됩니다. 레미안 아파트. 그렇죠. 레미안 아파트라는 문구가 나와야 되고 번호도 나옵니다. 1001동 건물이죠. 그래서 소재 지번 레미안 아파트 1001동이 상단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니까 건물의 표시는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 건물의 내역이라는 부분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건물의 종류는 뭘까요?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죠. 5층 아파트, 아니요, 3층 아파트. 그 다음에 구조는 뭡니까? 철골 콘크리트로 적겠죠. 철골 콘크리트. 그 다음에 면적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등기원인 기타가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1001동 표제부 하단부에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표제부니까 맨 앞에 표시번호가 나올 테고요. 토지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기타가 나옵니다. 이거 다 암기 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3호 표제부를 확인을 해봅니다. 303호 표제부. 303호 표제부는 상단부에 뭐가 기록된다고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됩니다.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 맨 앞에는 표제부니까 표시 번호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접수, 연도, 월, 일이 나올 테고 접수 번호는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소재 지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기 제가 건물 번호만 써놓고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았죠. 이유는 1001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따라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소재 지번 써놓으시고 X 표시합니다. 계속 출제합니다. 소재 지번 써놓으시고 X 표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도 기록해야 되느냐. 1001동은 레미안 아파트죠. 303호도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건물의 명칭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건물의 번호를 기록해야 되느냐. 1001동은 건물의 번호가 몇입니까? 1001. 그렇죠. 303호는 건물의 번호가 몇입니까? 303. 따라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번호는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건물의 내역은 면적이 기록이 될 텐데요. 이 면적은 전유 부분의 면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할 텐데요. 공용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전유 부분 면적만 기록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대지권 비율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나옵니다.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이 나올 테고 맨 앞에는 표제부니까 표시 번호가 나올 테고 두 번째는 대지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의미에서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록하고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기록합니다.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기록할 겁니다.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나오는데 대지권의 비율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나옵니다. 기타가. 그 다음에 거기 왼쪽을 보시면 갑구가 나와 있죠. 토지 등기부를 얘기합니다. 토지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에는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한다고 그랬죠. 대지권 취지의 등기. 이 303호 표제부 하단부의 대지권 등기가 되면 이제 303호 건물과 대지권이 이 건물 등기부로 공시한다고 그랬죠. 이 건물 등기부로 공시가 될 때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물 등기부로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는 이제 대지 사용권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대지권 취지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보시면 맨 앞에 순위 번호가 나올 테고 왜요? 갑구니까 순위 번호가 나오겠죠. 두 번째 대지권의 종류를 등기 목적으로 기록합니다. 등기의 목적이 나올 테고 대지권의 종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접수가 나오는데 접수는 첫 번째 접수 연도 월 일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대지권 취지 등기 할까요? 접수한 적이 없는데 아까 대지권 취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접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접수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 날짜를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접수 번호도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접수한 적이 없는데. 대지권 취지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신청, 대지권 취지 등기는 직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원인은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도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지권 취지 등기가 뭐냐면 건물의 표시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지라는 말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건물의 표시를 기록하면 이게 바로 대지권 취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 취지 등기는 대지권의 종류와 건물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이 대지권 취지 등기예요. 대지권 취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 제가 화살표를 잘 기록을 했죠. 그래서 천일동은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 기록하고 천일동과 대응하는 이 토지 자체는 천일동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303호를 보시면 이 303호 표제부에는 상단부의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요 대구 관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303호 표제부 하단부 대지권 표시 부분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직관적으로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대지권 취지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 취지 등기는 갑부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대지권 취지 등기는 을부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집합건물 등기부가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 요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 건물의 이 토지에 대해서 A라는 자가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자와 선순위 저당권자의 우열은 누가 앞서는 겁니까? 네? 선순위 저당권자가 앞서는 것이죠. 그러면 요 내용을 이 건물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선순위자가 있다는 것을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시를 어느 부분에 해야 되느냐? 여기다 합니다. 여기다가 별도 등기라는 타이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한다는 것을 출제합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그림에 등기원인 기타 칸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문구 있죠. 네, 이게 바로 별도 등기예요. 선순위 등기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별도 등기 어느 위치에 하는지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별도 등기는 한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직권법 상세하게 공부 안 하셨습니까? 네, 안타깝다. 네, 민법은 참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다시 또 할 겁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88쪽에 등기에 관한 기타 장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4번에 공동담보 목록 체크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네,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체크를 했어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 2월 달에 한 것 쏙 빼고 202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202쪽. 1, 2월 달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겹치는 걸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네. 그래서 1, 2월 달 강의로 대체를 하고 이제 202쪽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 이 부분도 1, 2월 달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해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네.